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대학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 해밀턴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다니는 에든버러 대학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대학으로 영국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구성국 중 하나이며 에든버러 대학교는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1582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6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이어지는 학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동기들과 기자단의 자격으로 무려 프랑스 파리올림픽에 취재를 가게 되었죠. 동기들과 유로스타 기차를 미리 예약해서 갔답니다. 유로스타는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서 출발하여 파리까지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이 기차는 해협 터널을 통해 이동하며 하루에 여러 차례 운행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랍니다. 미리 예약하면 가격도 저렴해서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좋아요. 비록 저는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조촐한 신분이지만 그래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보고 학교 신문에 보도할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해보니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휘감았어요. 제가 취재를 시작하고 올림픽은 오늘 폐막했지만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왜냐면 올림픽 전날에 반대 시위가 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치워지지도 않고 남겨져 있었거든요. 불태워버린 오륜기와 곳곳에 연막탄의 흔적까지 시위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파리 관광청은 올림픽으로 1,5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부진을 겪고 있어요.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40% 가까이 비어 있으며 특히 중동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방문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것에 대비하지 못했으면서 200년 넘게 생강을 지켜온 파리의 명물인 부키니스트들의 거리 서점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더라고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면 자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건 에펠탑일 거라 생각해요. 1889년 3월 31일에 준공되었지만 파리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대에 부딪혔었죠. 하지만 에펠탑은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에펠탑이 보고 싶어서 동기들과 갔지만 입장료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금액이 아니어서 알아봤더니 에펠탑 운영사인 SET가 유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를 기존 29.1유로 약 43,000원에서 35유로 약 52,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입장료 인상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졌다고 하던데 이에 격분하여 관광객들이 불평하고 화내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내면서 입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올 초에는 올림픽을 겨냥한 건지 루브르 박물관의 입장료도 30%나 인상이 되고 지하철 운임 비용 또한 2배로 인상되었더군요. 이러한 일들로 파리올림픽은 개최하기 전부터 정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와 같이 기자단으로 파견해서 온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걱정하면서 폐회식까지 문제없기만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파리올림픽에 오면서 전 기대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바로 BTS의 진을 볼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BTS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있을까요? BTS 진이 나온 개막식 성화봉송은 그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과 인파가 몰렸어요. 너무 아쉽지만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답니다. 멀리서 환호로만 BTS 진의 인기를 실감했어요. 며칠째 촬영을 이어가던 중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린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파리올림픽을 위한 코리아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한국체육올림픽위원회가 8월 11일까지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마종드라시미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곳은 정말 놀이공원 같았답니다. 한국의 문화, 관광, 그리고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한국 아이돌의 춤을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한국의 중요 기업인 삼성과 LG의 IT 기술들을 시연해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이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을 처음 봤을 때는 저걸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생각에 아득했어요. 고기라고 하는데 까맣고 탄 것처럼 있었고 비빔밥은 빨갛게 되어 있어서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복을 예쁘게 입은 코리아하우스의 한국인 담당자분께서 영어로 유창하게 불고기와 비빔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조리되는지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죠.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본 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이런 맛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아직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와서 코리아하우스에 오게 된 게 하나의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불고기를 반찬 삼아 비빔밥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하게 먹고 나서 코리아하우스를 열심히 취재한 영상과 사진을 갖고 숙소로 왔답니다. 동기들과 학교신문에 한국의 음식 소개 칼럼을 연재해보려는 기획안을 바로 만들었답니다. 며칠 후에 양궁 남자 개인전이 레쟁발리드 경기장에서 열렸어요. 한국 양궁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선수가 미국 브래디 앨리슨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날이었어요. 이날 경기장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인 한국 아이돌 블랙핑크와 트와이스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임시현 선수와 남수현 선수가 나왔던 양궁 개인 결승전 때는 경기 세트가 끝날 때마다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등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노래가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동양인 학생이 귀마개를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K-팝은 중국의 아류문화라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마개를 낀 것도 자신들의 문화를 따라한 한국의 음악은 듣기 싫어서라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중국의 음악 문화가 세계적이라고 평가받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학생의 명찰을 확인해 봤는데 중국 남경대학에서 온 리우 샤오롱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남경대학은 난징대학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상위 10위에 드는 대학교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곳에 다니는 학생이 이런 말을 하다니. 아직 본인들의 나라 속에 갇혀 사는 게 분명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올림픽 주최 측은 경기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들을 선곡해서 틀어줬답니다. 그렇기에 한국 선수들이 나온 무대에서는 K-팝을 틀어준 것이고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중국 학생의 저러한 태도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온 기자단 학생들도 중국 학생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리를 옮기고 흘겨보는 등 불쾌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중국보다는 한국을 정말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경찰과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수백만 명의 관중과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과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은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저희 나라인 영국에서도 수십 명의 경찰을 파견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한 개최를 위해 파견된 경찰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파리의 주변부를 취재하다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을 보게 되었답니다. 공원에서 취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형 분수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물을 뿌리며 춤을 췄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그중 몇 명이 분수대 물을 병에 담아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동양인 경찰관이 나타나더니 정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려던 중국인 관광객들도 그의 강직한 태도에 결국 다 물러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경찰관분은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이더라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 특별히 파견된 경찰관으로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런 문화적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한국 경찰관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안보상의 문제로 응해주지는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영어로 얼마나 정중하게 말해주시던지 오히려 제가 기분이 더 좋았답니다.
그리고 분수대 근처에서 아까 그 한국인 경찰분과 대화를 나누시던 관리 직원분과 인터뷰를 해봤어요. 직원은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그들은 분수대 주변에 있는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경고 표지판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심지어 분수대 가장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직원분은 분수대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속상하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와 규칙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셨지만 중국인들의 저러한 국민성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죠. 파리올림픽이 마무리되면서 귀국하는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과 함께 공항에서 인터뷰를 시도하기로 했답니다. 파리에는 오를리 공항과 샤를 드골 공항이 있는데 오를리 공항은 과거엔 파리의 주요 관문이었지만 현재는 주로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이 운행되고 있고 저가 항공사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샤를드골 공항은 파리의 주요 국제공항으로 대규모 국제선 운항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를드골 공항에서 취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에 직면했어요. 이제는 같은 동양인이더라도 중국인이 누군지는 구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은 공항 로비 한가운데에서 대규모로 몰려들고는 마치 그곳이 자기들만의 공간이냥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줄을 서야 하는 곳에서는 무작정 끼어들며 짐을 아무데나 던져두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특히 노인 한 분께서 힘겹게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무심코 그분의 캐리어를 툭 차버린 거예요. 노인분은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캐리어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떠들기만 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죠. 공항은 마치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곳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때 동양인 남성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분의 캐리어를 세워주고 팔을 부드럽게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드렸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노인분을 향한 배려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어른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그들의 행동을 지적했어요. 어지럽힌 짐을 정리하고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반발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이 동양인의 강직한 태도에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물러났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공항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그의 결단력 덕분에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서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인사를 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는데 바로 한국에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한국 남성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준 거예요.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존경심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한국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위한 배려는 정말 인상 깊었고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더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파리올림픽이 폐막식까지 마쳤답니다. 파리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네요. 폐막식은 프랑스의 최대 스포츠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렸고 예술감독인 토마스 졸리가 연출하는 거대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공연은 약 100명의 아크로바트, 퍼포머와 댄서들이 참여하여 올림픽의 시작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폐막식에서는 선수들의 퍼레이드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의식안과 메달 수여식이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2028년 다음 올림픽 개최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의 성화 인계가 이루어졌답니다. 깜짝 등장으로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배우인 톰 크루즈가 나와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기자단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을 통해 배운 것들을 멋진 신문 기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든버러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엘리 해밀턴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되었지만 다시금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정말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재미있게 사연을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